네. 공천관리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일하셨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새로운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조기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고 오랜 민주당의 지지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지난해 5월에 출간한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제안드렸습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신 이낙연, 김종민 두 공동대표의 가시밭길에 동행이라도 해드리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서 기꺼이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관위원들을 모신 후 의논해서 공천 기준을 구체적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공천 원칙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저는 물론 정권을 위임받았지만 정권을 휘두르는 구시대적 밀실 사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본관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공평 무사한 공천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후보들이 승복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 효율적인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김대중 대통령처럼 상인의 현실감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지닌 후보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관위원과 시민 당원 배심원단에 의한 상향식 공론 과정을 통해 투명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각자 도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청년에게 비례대표 문호를 개방해 그들이 국회에서 청년들의 삶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공천을 민주당 관계자나 지지자들이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민주당이 뭉치면 이기고 분열하면 패한다며 걱정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선거를 연구해 왔지만 역대 민주당 선거에서 이런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분열 덕분에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적도 있었고 뭉쳤지만 참패한 적도 있습니다. 승리의 핵심은 민주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줬느냐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보수당에 참패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수준을 보여주지 않으면 기권으로 민주당을 심판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늘 투표율이 높으면 이겼고 투표율이 낮으면 패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랫동안 사당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누구 하나도 이에 맞서지 못하고 물론 여기 계신 김종민 의원은 예외입니다. 맞서지 못하고 심지어 선거제도 결정도 당대표에게 갖다 바치고 대표가 결정하면 만장일치로 추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왕적 당대표의 공천권 앞에서 누군들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을 마치 경기도 공무원 다루듯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출처도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난무합니다. 비선까지 공천에 도입한 겁니까? 이런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을 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환상에 불과합니다. 1년 전에 저는 제 책에서 민주당이 바로 이런 공천 파동을 겪을 것임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민주당이 위기에 빠져도 국민의힘 과반석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는 탄생한 겁니다. 민주당의 실망에 저처럼 투표 의혹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대안을 주기 위해 이낙연 대표님께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180석, 200석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입니까? 제가 얼마나 1년 전에 쪽집게 예측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는 다 이런 과학적인 분석 하에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지난 대선엔 무효표가 30만 명이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너무 낮아 그렇게 유능하던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대다수 패했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당파층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서서히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속에서 무너져서 최근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의 실망한 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겠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과 윈윈하는 협력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누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지, 누가 더 명분 있는 정치를 하는지, 누가 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진짜 민주당을 놓고 경쟁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구상의 가장 좋은 제도는 민주주의라고 역설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라진 민주당은 더 이상 매력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민주당과 국힘의 양극단 정치를 제어하고 대화와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면 민주당을 구해주는 안전판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잘못 가면 따끔한 비판을 하더라도 국힘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제어하기 위해 민주당과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이 정치를 실천한 후보를 공천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줬고 정치적 견해가 가까웠던 친구도 잃고 섬에 갇힌 사람처럼 외롭게 지냈습니다. 이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건 여러분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민주적인 공천을 통해 여러분들이 손잡고 이번 총선에는 광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마음 둘 곳이 없어 절망적인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따뜻한 정치인을 공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신속히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정책위원장에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현 한성대 석좌교수이신 김만웅 교수를 임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일하셨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4월 방영을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참담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년 맞아 4월 18일 방송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6월 이후 다른 재난과 엮어서 제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립니다. 총선은 4월 10일인데 4월 18일 방송되는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제작되는 특별 프로그램에 다른 재난을 엮어서 한다는 것도 무슨 의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영방송이 세월호 프로그램을 놓고 총선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은 공영방송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앞장서야 할 KBS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2달이나 넘겨 6월에 프로그램을 방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산시키겠다는 뜻일 겁니다. 총선을 핑계로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지우고 침묵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다큐 불방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장악 때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 KBS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KBS가 방영한 대통령 대담에서는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파우치라고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을 1980년대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를 어디까지 망가뜨리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대단히 그 점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 6,400여 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1,133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오늘은 더 많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잡혔던 수술을 미루면서 암 수술까지 연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의사와 간호사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을 것이 걱정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의료 공백은 피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인류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적 사명을 내려놓고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의료인 스스로의 자기 부정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증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유가 무엇이든 의료 공백은 피해 주시기를 의료인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는 독일의 의사들이 데모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데모했대서 놀란 것이 아니라 데모의 사유 때문에 놀랐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데모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인들,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의료인들께서 독일 의사들의 그런 충정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400명 정원을 추진했다가 의료인들의 반발 때문에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00명을 정원하기로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찬성합니다. 다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현재 정원의 65%나 되는 2,000명을 단번에 늘리려고 하는지 설명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학 교육은 지장이 없을지, 의학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면 지금 한국 의료계의 현안이 되어 있는 지방 의료의 공백 사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또한 흉부외과 같은 필수 의료의 부족 사태는 과연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대 정원 증원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인기과의 의사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에 충분한 것인지 하는 등등의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상황 관련해서 민주당 공천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마 이번 22대 총선을 좌우할 중대 국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 총선이 진행된다면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야당이 압도적인 과반수, 또 민심만 놓고 본다면 200석까지도 가능한 그런 선거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AL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역전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에 따르면 각 권역별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시도별 권역별 의석수를 추정한 의석수 집계가 충격적이게도 국민의힘 160, 민주당 120입니다.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됐는지 국민들이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위해서 막장 공천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본회의 출석률 94%, 상임위원회 출석률 95%, 대표 발의 법안 실적 107건, 대한민국 헌정 대상 수상,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의정활동 내용입니다. 이런 분이 의정활동 하위 20%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치원 3법 발의와 제정, 삼성 저격수,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와 당대표 출마, 국민들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누구보다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에 대해서 신뢰를 받아온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걸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홍영표, 송갑석 의원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제외하는 여론조사가 돌아갔는데, 이 여론조사 업체가 이재명 대표와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막판에 공개 선정 과정에서 탈락돼서 막판에 인위적으로 추가된 업체입니다. 2010년도에 데이터베이스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그런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제1당 민주당의 여론조사 대행 업체로서는 선정될 수 없는 업체입니다. 2013년대 성남시의 여론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자격이 되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업체는 이런 공작적인 엉터리 여론조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비선 조직의 입맛대로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자격이 안 되는 업체를 펴서 여론조사를 가장한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봐도 오염된 여론조사와 불공정한 의정활동 평가, 이걸 근거로 해서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신뢰받는 동료 의원들을 한순간에 낙오자로 매도해서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도한 막장 공천, 사당 정치는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짜 민주주의, 가짜 정당, 가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의가 민주당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존립을 도와주는 윤석열 정권 후원회장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패배할 것이냐 참패할 것이만 남았다, 어느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짜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는 이재명 사당, 이재명 방탄정당으로 전락한 가짜 민주당이 아니고 진짜 민주당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우리 막장 공천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각계약진해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막장 공천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힘을 보존해야 합니다. 민주당으로 이탈하는 많은 민심들을 담을 그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와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진짜 민주당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밀 졸라의 발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전 프랑스가 나에게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드레피스 사건을 변호하던 에밀 졸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민주당 당원들이 진짜 민주주의와 민주당 정신을 지키는 우리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앞장서겠다,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